도대체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돈이 된다는 거지? 그냥 공기 속에 섞여 있던 녀석을 사고 팔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 저도 처음엔 그게 정말 가능한가 싶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이게 의외로 아주 똘똘한 시장 시스템이더라고요. 놀면서 현명하게 투자하시죠. 트렌디한 케이스로 K투자를 이야기하는 시간 K스톡입니다. 와, 요즘 날씨 진짜 장난 아니죠? 아니, 햇빛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웬만한 주식보다 더 공격적으로 내리쬐고 있고, 오늘은 여름이었는데 내일은 초여름 같고 모레는 다시 열대야고, 이 날씨를 보고 있으면 지구가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여름이 조금 일찍 온 문제가 아니라 기후 자체가 아예 이상해졌다는 얘기 다들 들어보셨죠? 요즘 뉴스에서도 아주 자주 나오는 그놈 이산화탄소. 이거 제가 지금 환경 다큐 채널 잘못 들어왔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오늘은 아주 돈 되는 이산화탄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 이산화탄소가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처음에는 왜? 이거를 누가 사? 싶었는데 알고 보면 이 시장이 지금도 실제로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라는 케이스를 통해서 앞으로 투자 시장이 어디로 흘러갈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돈이 된다는 거지? 그냥 공기 속에 섞여 있던 녀석을 사고 팔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 저도 처음엔 그게 정말 가능한가 싶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이게 의외로 아주 똘똘한 시장 시스템이더라고요. 단순한 환경 캠페인이 아니고 이산화탄소 감축 자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든 구조였어요. 아무래도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다 똑같이 탄소 줄이세요 이렇게 말만 나오면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럼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들은 탄소 배출에 세금을 매기거나 정부가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강제해버리는 방법이겠죠.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에 비해서 명확한 단점을 갖고 있어요. 먼저 탄소세는요, 말 그대로 탄소 배출하셨어요? 그럼 돈 내세요 하는 구조입니다. 배출한 탄소의 일정량, 예를 들면 한 톤당 얼마씩 세금을 매겨서 배출량을 줄이게 유도하는 건데요. 세금을 내기 싫으니까 탄소를 줄이겠네 싶죠? 맞습니다. 원래 그게 의도예요. 근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업마다 톤당 5만 원의 세금을 붙였다고 해볼게요.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조금 부담되네, 탄소를 줄여야겠다 하고 줄이는데, 어떤 기업은 탄소 톤당 5만 원? 그냥 돈 내고 말지 뭐 하고 그대로 배출해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얼마나 탄소가 줄어들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세금은 거치는데 이 탄소 감축 효과는 기업마다 제각각인 거죠. 그래서 탄소세 방식은 총 몇 톤을 줄이자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가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단점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정부가 직접 이만큼까지만 배출하세요 하고 명령하고 통제하는 방식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이 제도는요, 정부가 각 기업에게 이 정도까지는 배출해도 괜찮습니다 하고 그 양만큼의 탄소 배출권을 나눠주고 그걸 서로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구조예요. 배짱이 전자는 탄소 줄이는 게 무척 쉽습니다. 기계 필터 하나만 바꿔도 꽤 줄일 수 있어요. 그럼 남은 배출권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거 남았는데 혹시 사가실 분 하면서 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요. 반대로 배짱이 케어는 탄소 감축이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엄청 들어요. 이럴 땐 그냥 배출권 사는 게 훨씬 싸고 빠르겠는데? 하고 시장에서 필요한 만큼 배출권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산화탄소가 돈이 된다는 말, 이제는 그냥 말장난이 아니고 진짜로 시장이 작동하는 구조라는 거 느껴지시죠? 자, 그럼 탄소 감축도 오케이, 시장의 원리대로 돌아간다는 것도 오케이. 근데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굳이 도입하면서까지 탄소를 줄여야 하나 싶죠? 사실 이건 전 세계가 다 함께 약속한 미션이 있어서 그런데요. 2015년 파리협정 체결을 통해서 세계 각국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이하, 가능하면 1.5도씨 이내로 억제하자고 약속했어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 협정에 참여했고요. 그래서 정부도 2030년까지는 얼마나 줄이겠다, 2050년까지는 탄소 순배출을 제로를 달성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말하자면 2030년은 중간점검, 2050년은 최종 미션 클리어인 거죠.
물론 이런 감축 목표가 법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다 지켜보는 약속이다 보니까 이걸 안 지키면 국제 신뢰에 금이 가고 결국은 지켜야만 하는 약속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이쯤 되면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탄소 배출권을 어떻게 거래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이미 한국거래소가 배출권 거래 시장을 운영 중입니다. 처음에는 거래량도 적고 기업들도 이거 팔아도 되는 건가요? 남은 배출권 어떻게 처리하죠? 하면서 실무적으로 헤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도 정비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2023년에는 시장 조성자, 중간에서 활발히 사고 팔아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 한도를 600만 톤까지 확대했어요. 쉽게 말해서 시장의 중간 상인이 재고를 조금 더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하고 유동성을 확 늘려준 셈이죠. 그 결과로 실제 거래량도 늘고 기업들도 이제 시장이 조금 돌아가네 하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배출권 거래 너무 어렵다, 우리 회사는 사실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없어요, 이런 얘기 나오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이 3차 계획 기간이 곧 끝나가니까 앞으로 부족했던 부분은 더 보완해서 2026년부터 30년까지의 4차 계획 기간에 반영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엔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들한테 배출권을 얼마나 어떻게 배분하면 좋을까, 이걸 두고 계획을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시장을 지켜보는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요즘 이 배출권 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될 위탁 매매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배출권을 거래하려면 기업이 직접 한국거래소 회원으로 등록해야 했고 금융기관의 참여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됐어요. 근데 이제 위탁 매매가 도입되면 마치 주식시장처럼 금융기관이 중개회사를 통해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도 이 제도를 통해서 자산운용사, 연기금, 보험사, 은행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기대하고 있고요. 게다가 한국거래소는 내년에는 탄소 배출권 선물을 상장할 계획이라고 해요. 선물이 생기면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 변동을 대비해서 리스크를 미리 관리할 수 있고 거래도 훨씬 유연해지겠죠. 또 기업들은 다음 제출 시기에 필요한 배출권을 선물 거래를 통해서 미리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면요, 배출권 시장도 점점 주식이나 채권처럼 금융상품화 되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이 더 단단해지면 ETF, ETN 이렇게 개인 투자 상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한국의 탄소 배출권 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고요. 지금은 탄소? 그거는 기업들이 알아서 하는 문제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요. 머지않아서 내 포트폴리오에 주식, 채권, 그리고 탄소 하나쯤은 당연히 들어가는 날도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제도 예전엔 카드 아니면 현금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QR페이가 없으면 오히려 불편한 세상이잖아요. 탄소 배출권도 지금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곧 아주 익숙한 투자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시장이 바로 한국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 시장이라는 거. 이제는 탄소가 돈이 된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이 시장 정말 한 번쯤은 지켜볼 만한 케이스가 아닐까요? 트렌디한 케이스로 K투자를 이야기하는 시간, K스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배짱이와 놀면서 현명하게 투자해보시죠.